자,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1월 1일부터 부동산과 금융 등 경제 곳곳에서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보고 내년 경제 상황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올해 이제 다 갔습니다. 이틀만 네. 지나면 개묘년 새해가 또 오게 되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시장 정상화를 현재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자, 부동산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새해부터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가 되고 또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가 됩니다. 이 밖에 또 달라진 점들이 있을 텐데 먼저 새해에 달라진 점들 짚어볼까요? 네. 네, 지금 호랑이 띠의 해라고 그러는 이민년 2020년이 말도 많고 사연도 많고 특히 고금리, 고물가 속에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었는데요. 이 이민년도 이제 끝나가고 조금 있으면 2023년 토끼의 해, 특히 내년에는 금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 밝아옵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 연도가 바뀌면 경제, 환경, 일상생활에 관련된 각종 제도가 많이 바뀌는 것이 뭐 그동안의 패턴이었지만 올해 연말 연시, 내년 초에는 특히 많이 바뀝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이죠. 예. 고금리 속에서 경기가 급속하게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뭐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지는 이제 7개월을 좀 넘어갑니다만은 이제 윤석열 표의 본격적인 경제 정책은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올 수 있고 예산도 윤석열 예산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경제 관련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우선 이제 주목되는 것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아주 크게 바뀌었는데요. 우선 종부세라는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부동산을 비싼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보유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재산세하고는 별도로 일종의 사치세 형태로 한 번 더 매기는 게 종부세거든요. 자, 종부세의 그 과세 기준이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2억 미만이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부부가 만약에 이 같은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놨다고 그러면 18억까지는 면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은 11억 원, 또 2주택 부부 공동의 경우는 12억이었는데 이게 크게 그 면세점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 공제는 6억에서 9억인데요. 이것은 1가구 1주택이 아닌 사람들,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종래의 그 세금 과표 기준이 6억 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9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기준이 크게 바뀌었고요. 또 큰 변화는 그동안에는 1가구 2주택이면 최고 어떤 누진세율, 최고 6%의 높은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이것을 2주택까지는 이 다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게 가장 큰 변화로 싶어요. 그러나 이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세제 개편안에 발표했던 모든 종부세를 다주택이냐 단일 주택이냐를 따지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은 국회 의견 절충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3주택 이상은 종래처럼 이 누진세가 부과가 됩니다. 뭐 그 밖에도 부동산 세제에서 LTV라는 게 Loan to Value라고 그랬어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추정되는 자산 가치의 몇 %까지를 빌려주냐.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가치가 있는 집이다 그러면 그것을 3억까지 빌려준다. 이러면 LTV를 30%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것을 서로 이 서울 시내 한복판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다주택자
관계없이 예. LTV 30%까지는 정부가 일체 규제를 하지 않고 그것을 그 금융기관 자율로 맡기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저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내년에도 계속해서 바꿔 나가겠다. 특히 조정지역 대대적인 해제 이런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에도 추가로 많은 세제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뭐 갑자기 활성화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그 경착륙을 항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인 건데 뭐 이런 어떤 제도의 변화란 것이 부동산 시장에 좀 미칠 영향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굉장한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프트 랜딩 비행기를 내렸을 때 사뿐하게 땅에 내려야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갑자기 그 땅에 부서지는 형태로 경축락, 하드 크래시 착륙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부동산 소유자는 물론이고 전 경제, 국가 경제 전체가 피해를 받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경착륙, 하드 크래시를 막고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한데 첫 번째 정책 방점이 주어져 있고요. 또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어떤 징벌적, 또 페널티적 그런 어떤 이것을 시장 가격 기능으로 전반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가만히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런 정도의 조처로서 과연 폭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착륙을 막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예.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의 부동산 규제로 대부분 돌리겠다 하고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금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규제가 여야간 뭐 예. 부침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네. 이런 규제보다도 결국은 시중의 자금 사정, 시장 심리도 중요하겠고요. 예, 그렇죠? 금리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이 시장 심리를 좌우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히 해소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부분도 참 짚어왔었는데 뭐 빌라왕 이 워딩이 좀 잘못됐다 얘기했었죠. 빌라 부도왕이라는 얘기했었는데 예. 예. 무자본 갭 투자, 이 무리한 행위로 많은 전세 사기를 속출시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내년부터는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안 받고 집주인의 어떤 국세 체납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또 경매로 주택 넘어갔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그 권리가 이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부분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은데 예상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바뀌어지는 또 하나의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집주인의 현재 세금을 얼마나 체납하고 있는가 예. 그것을 열람할 수 있게 한 임차인의 집주인에 대한 세금 체납 열람권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네. 6월 달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어떤 파격적인 조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이 그동안에는 세금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다,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제3자는 일체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없었군요. 계약 당사자도 본인이 아니면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적어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 임차인으로서 계약하는 사람은 계약서를 갖고 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이나 각종 민법의 체계가 세금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집이 지금 10억 원짜리 집인데 자기는 전세를 1억 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9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이 집에서 자는 사기를 당하지 않고 전세금 원금을 받아낼 수 있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그 임대인이 아기를 가지고 세금을 누운 전체를 해서 세금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무조건 세금이 우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연체하고 뭐 어떤 조처를 해놓은 사람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라든지 공정,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등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계약을 한 세입자가 우리 주인이 세금을 얼마나 체납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많으면 그것을 갚아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든지 또는 그것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세금도 세금이 만기가 그 내는 고지 기간, 만기 내야 되는 기간이 다른데 종래에는 일단 세금에 문제가 있으면 경매 대금보다도 우선했지만은 앞으로는 실제 만기와 그 민간의 그 확정일자 또는 이 우선순위 여기에를 지켜서 예. 세금이 만약에 어떤 전세보다도 더 늦다 그러면 전세 금액의 경매 자금을 우선 내주는 상당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내년부터 보니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지출액의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칫 모르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모르면 놓치는 손해인 것들 새로운 공제 어떤 대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월급쟁이들, 월급 생활자들과 관련해서 가장 큰 제도 변화가 바로 소득세 과표에서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를 비과세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월급 급여 봉투를 보면요. 네. 요즘은 대부분 이메일이나 어떤 전산으로 옵니다만 그렇죠. 그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만 원 늘린다는 것은 2배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내야 될 소득세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이런 것을 이제 회사 측하고 상의해서 똑같은 급여 액수가 내가 5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현재 만약에 이것이 그 식대가 10만 원으로 돼 있다면 식대를 20으로 올리고 나머지 소득을 480으로 조정하는 그런 조처가 좀 필요해요. 물론 이건 회사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자신이 세를 사는 사람들 지금 본인 집이 없거나 있어도 세를 사는 사람의 경우에 그 전세 자금, 전세로 내는 그 자금의 월세 상당액 또는 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만큼을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소득세를 낼 때 그만큼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죠. 이것을 한도를 17만 원, 17%까지 올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넘어가면 이번에 추가 해당이 없는 거고 없지만 그렇죠. 뭐 일단 많은 서민들이 그렇죠. 예. 5,500 이하이기 때문에 예. 적용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영화 관람료, 이것도 있더라고요. 예, 네. 영화 보고 나면 이것은 뭐.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복권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시고 로또 같은 거 당첨이 되면 종래는 사소한 금액도 세금을 붙여서 맞아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얼마까지 비과세인 거예요? 예, 200만 원까지는 200만 비과세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말이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라는 건 내야 될 세금 금액에서 잘라주는 거. 그렇죠. 이것이 세액 공제. 이게 월세 같은 거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월 20만 원까지의 이 식대는 소득 공제인데 소득은 세금 계산을 할 때 소득세 과표에서 좀 줄여줍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인플레이션율 또 어떤 뭐 이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올해 코스피가 참 4년 만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 산타랠리는 전혀 없었고 물론 저기 뉴욕 증시는 마지막 날 좀 어제 좀 올랐던데 우리는 어제 뭐 아주 안 좋게 끝이 났는데요. 투자자분들이 한숨이 깊은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새해에는 활기차져야 될 텐데 전망 좀 해볼까요? 그야말로 산타 랠리가 아니라 산타가 저주를 한 뭐 사탄 랠리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탄 네. 랠리, 스크루지 랠리, 맞아요. 산타의 저주. 자, 코스피 무려 25%나 떨어졌습니다. 엄청 빠졌어요. 저 하락폭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10몇 년 만에 가장 큰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품목, 국민주라고 했던 네카라쿠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죠. 예. 예, 네이버, 네카라쿠바. 카카오 맞아요. 뭐 등등한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이들은 주가가 55% 이상 폭락을 그거 했습니다. 비교했더니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야말로 주식 투자한 분들 속이 굉장히 좀 많이 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게 좀 뭐 고리 깊으면
또 언덕도 깊고 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겠죠. 새해에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쁜 날 있었으니까 좋은 날 이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얘기해 주셔야죠. 산에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네. 그 양쪽 다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좋은 지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공요금 인상 저희 맨날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좀 이제 저희가 뉴스 보도해드렸었는데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우리 지금 연합뉴스 보도가 저는 100%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며칠째 계속 지금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는 100% 맞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앵커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요금이 새해 51원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저 겉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지금 일단 정부가 올린 전기요금은 13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갔느냐? 이것은 1분기입니다. 1분기에 13원인데 이것을 13 곱하기 4, 1년에 4분기가 있으니까요. 전기요금은 분기마다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 평균으로 볼 때는 결국 51원 60전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분기, 그러니까 올 2020년 4분기에 비해서 무려 9.5% 오르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기요금 역사상 엄청 가장 많이 오른 크게 거잖아요. 오르는 예.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그 1분기 오른 것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4인 가구의 평균 전력 소비량 307kWh를 기준으로 할 때도 약 한 4,000원, 500원 정도 올라가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이렇게 4 곱하면 또 얼마예요? 예, 연간 이게? 기준으로 곱하면 거기다가 11을 곱해야죠. 5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4번을 올린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견했던 대로 약 60만 원 가량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니까 연료비 조정 단가가 원래 분기당 5원 그 정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늘린 거잖아요. 늘려서 이제 그렇습니다. 50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요. 가격을 아주 크게 올렸습니다. 예, 참 그런 상황들이 아주 어려운 것들이 많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이 깊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또 그렇습니다. 기간이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